결국에 서로 큰 소리 나면서 야, 그 얼마 된다고 그래? 줄게. 아, 누가 안 줘? 하고 적반하장으로 지랄병 걸린 그 개, 응?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 돈을 못 받을 상황에 대하여 돈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으나,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돈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돈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돈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AI에게 질문을 해봤어. AI의 질문 내용: 어떤 상황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더 받기 어려워지는지, 어떤 상황에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AI의 답변: 빈번한 요청.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는 그들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비현실적인 약속. 돈을 빌릴 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갚겠다고만 하는 경우 실제로 갚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 감정적 결정.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면 상대방이 책임감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커져. 불확실한 상황. 상대방이 현재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과거에 돈을 갚지 않는 경험이 있는 경우. 비상식적인 요청. 빌려달라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그 상황이 평범한 소비에 해당할 때, 사치품 구매 뭐 이런 거. 관계의 역전.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계인의 두 번째 질문: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여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그 불안한 부분에 대한 힌트로 작용될까? AI의 답변: 돈을 자주 빌리는 사람은 대개 즉각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이 잦거나 할인이나 세일에 쉽게 유혹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그들의 재정 관리 능력을 가늠할 수 있어. 지출 기록. 자신의 지출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리는 경향이 높아. 반면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소득의 안정성.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불규칙한 수입,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 이런 상황이라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재정 관리 교육. 금융 관련 직업, 회계사, 재무 상담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재정 관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 돈을 빌리는 일이 적을 수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 주변 사람들이 자주 돈을 빌리는 경향이 있다면 그 사람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친구나 가족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 함께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의사소통 방식. 돈을 빌리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들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 재정적 스트레스 신호. 자주 불평하거나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AI와 대화였고, 이제 외계인 생각 섞어서 떠들어 볼게.
여기 저기 돈 빌려달라고 소문난 사람? 예전에도 돈 이야기 했는데 또 그렇게 하네. 뭐 이런 분께 돈 빌려주고 그러지 않겠지? 그냥 찔러보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저기 하도 돈 빌려달라고 한 곳이 많아서 전에 돈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까먹은 건지. 혹시 말이야, 누구한테 돈 빌리려고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있어? 저기 그게 참 말이 안 나오잖아. 힘들어.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이 말 꺼내기가 정말 어려워. 그런데 하도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듯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는 게 아닐까? 이미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지 몰라. 이번에 하는 사업이 좀 잘 되면 이자랑 빵빵하게 쳐서 갚을게. 형이 하는 일이 좀 풀리고 있어서 조금만 있으면 이것도 좀 챙겨주고 저기도 함께 놀러도 가고 그러자. 막 이렇게 지르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일지도 모르지. 근데 세상이 이래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그리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관상은 과학이라 했던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 뭐라고 해야 할까? 늙어서 그런 건 아니고 흰머리가 많이 났다고 그런 건 아니고 낯빛이라고 하잖아. 응? 딱 봤을 때 어두운 느낌이 들고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은데 뭐 좋은 일이 생겨서 빌려간 돈을 잘 갚는 그렇게 일이 풀리고 그러겠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냥 돈 좀 이러면, 아니 그 예의가 없어. 돈 빌리면 뭐 어떻게 언제 해주겠다고 그럼 어? 그 정도의 액수는 우습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돈 빌리려는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느냐고. 너무 긴장감이 없이 쉽게 돈 내어줄 걸로 보였나? 그 정도의 금액으로 차용증까지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으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빌려달라고만 하고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이야기는 그래, 개뻥일지라도 야 나 2달만 쓸게. 오늘이 5일이니까 다다음 달 5일날 그래 그 날짜에 꼭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뭔가 이야기라도 꺼내는 게 맞지. 근데 그런 것도 없다면 이건 뭐 돈을 그냥 달라는 거랑 뭐가 달라. 한 3천만 좀 빌려줘라. 이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그 정도 거래 관계가 아닌데 무리한 액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 야 이게 답도 없는 거야. 금융권에서 돈 다 땡겨 써서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한 3천 이야기 했다가 그래 그럼 1,000이라도 좀 빌려보자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돈 1,000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하며 거절당하면 그 다음 멘트는 뭐가 될까? 그래 알았어, 괜히 내가 민폐 끼쳤네, sorry 이러고 넘어갈까? 다음 멘트는 그러면 500이라도 좀, 아니 300이라도, 이렇게 대화가 흘러갈 거잖아. 그러니까 3천 이야기 꺼내놓고 야 그러면 1,000이라도 좀, 이런 계산이 깔려 있어서 처음에 큰 액수를 부른 거 아닐까? 정확히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도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고. 담보대출 좀 받아서 나 좀 해줘라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알던 그 양반이 아닌 다른 생명체일지 몰라.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 저번에 유럽 갔었는데 거기 참 좋았어.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
요즘 스키장 물이 별로인 것 같아. 눈이 거기가 그냥 뽀독뽀독하지 않네.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돈 쓴 이야기 하는 양반이, 어? 돈 빌리면 그 양반은 그 돈 쓸 궁리만 할 거 아닌가. 왜 이런 사람 있잖아. 돈 빌려 쓰고 잘 안 갚으면서 자기 이번에 뭐 샀다고 차를 바꿨다고 이 지랄 하면서 돈 갚는 건 나중으로 졸라 미루다가 결국에 서로 큰 소리 나면서 야, 그 얼마 된다고 그래? 줄게. 누가 안 줘? 하고 적반하장으로 지랄병 걸린 그 개, 응? 딱 봐도 나보다 형편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1,000만 원만 붙여줘. 이자 쳐서 한 달 뒤에 줄게. 이 정도 돈은 푼돈으로 보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한 걸지 모르겠어.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뭔 돈 얘기를 나한테 꺼내냐. 차도 좋고 집도 비싼 데 살고 지 명의로 되어 있다며. 얼마 전에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보름이나 다녀왔는데 돈 천이 없다고.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험료가 그 기름값이 얼만데, 급하니까 잠깐 쓸게. 글쎄다. 졸라 갑의 위치라 그런 거 이용하는 거라면, 아이고, 예의가 없는 거지. 상대방 사정 어느 정도 알 텐데, 돈 이야기 그렇게 쉽게 꺼낸다면 진짜 개무시하는 걸로 보여. 뭐, 좀 비벼보려고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잘 보이려고 돈 해주지 말고 손절 쳐야지. 뭐 경우의 수 자꾸 따지지 말고 이번에 돈 1,000 해줬다고 치자. 다음에 또 얼마 해달라고 할까? 형이 잠깐 쓸 때가 있는데 네 형수 모르게 해야 해서 야 일주일 뒤에 줄게. 응? 글쎄다. 당장은 주겠지. 응? 1,000만 원 빌린 거 줄 거야. 근데 다음에 2천, 그 다음에 3천, 응? 빌린 거 잘 주다가, 그렇게 이상하게 엮여서 가기 전에, 응? 돈 쪽으로 이야기 꺼내면 다 잘라야 않겠어? 놀려고 돈 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야. 응? 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은근히 있을 거야. 비판이 많은 사람, 집안이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비관적이야. 돈 갚을 시기가 와서 그때 돼요. 아이고,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멘트가 이미 들리는 것 같은 환청은 어쩔 것이요. 이 불만, 저 불만에 나라 욕에, 정책 욕에, 심지어 가족 욕까지 돈 때문에 저랬네, 이랬네 하고 주변 지인들 졸라 까고 그러면 그 까는 대상이 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새끼는 얼마 되도 않은 돈 빌려주고 사채업자처럼 맨날 돈 내놓으라고 완전 정내미가 떨어지더라. 하며 지랑 비슷한 처지의 친구랑 소주 한잔 하며 돈 빌려준 내 나쁜 녀석 만들고 있을지도. 딱 봤을 때 소득이 불규칙적이고 돈 들어올 건덕지가 안 보이면 뭐 돈 받지 못할 복 잡고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지. 근데 너무 친한 사이야? 전에 도움받은 것들이 좀 있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고 살아야 할 그런 관계? 그러면 그냥 소액을 좀 주자. 응? 와이프 모르게. 오케이? 돈 빌리려는 사람의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돈을 좀 빌리고 다녔다면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 이미 밑 빠진 독이 몰려 있는데 그들 서로 돈 빌려주고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아빠도 이번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힘들지. 동생이 얼마 전에 또 나한테 돈 얘기 꺼내더라. 자, 정말 그분들께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꺼내봐라. 아버님은 어머님은 건강하시지? 예전에 고깃집은 장사 괜찮아? 거기 고기 맛있었는데
그리고 애가 대학 가지 않았어. 장가 갈 때 되지 않았어. 뭐 애인 만나는 거 없어. 재수 씨는 어떻게 요즘에 일은 하시고? 이렇게 물어봐야 우리가 살면서 이 더럽고 치사한 돈 없으면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건 모르는 이가 없는데, 그래, 삶이 몸에 있는 살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돈은 피가 돈이라고 상상해 보는 건 너무 오바하는 걸까? 돈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수. 유존무죄 이런 말도 생겨난 게 진짜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뭐 하다가 돈을 까먹고 뭐 한다고 돈을 좀 빌려줬고, 그러다가 돈을 못 받았다고 그놈아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니 형수님이 자기도 그 양반 못 본지 좀 되었다고. 아휴, 다들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피 같은 돈 진짜 피처럼 귀하게 여겼다면, 야, 나 3천만 좀 해줘라, 이런 말 진짜 쉽게 나올까? 담보에 설정 잡고 언제 갚을게 라는 약속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돈 빌려달라는 양반은 지 몸에 들어가면 그 돈이 피가 되겠지만, 지한테 없는 상태라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자기보다 재산이 없는 애한테 돈 빌리려고 하는 애는 걘 좀 그래. 응?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냐. 지보다 잘 나가는 애들한테 이미 돈을 좀 빌렸거나 아니면 거절당해서 그렇게 내리고 내려온 거겠지. 그러니까 더 그런 애한테는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소액을 준다고 해도 사이만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냥 빌려주지 말고 소액을 줘서 돌려보내라. 끝.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오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돈 때문에 힘들지 않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뻘짓도 많이 하고 있는 외계인 열랩이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